일본에서는 칼이 국보로 지정된 칼들이 많습니다. 여기 보면 다른 한자를 이렇게 내놨는데 실물 크기로 여기 보면 국보라고 적혀있어요. 국보, 태도, 누가 썼다, 조진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. 이런 게 이제 뭐 각 책마다 있어요. 조금씩 다르게.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의 칼이 대표적인 거겠죠. 국보로 지정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. 그래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고, 근데 이제 이 충공도가 우리 조선의 판도 중에서는 특이하게 생겼어요. 마침 여기 이순신 장군의 그림, 초상화 그림이 있고, 옆에 이제 장군의 칼 두 자루가 있죠. 자, 이순신 장군이 뭐 삼도 수군 통객사를 했고 조선의 영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. 칼이, 이순신 장군의 칼이 이거 말고도 통영에 가면 충렬사에 두 자루 칼이 있습니다. 하나는 귀도, 용의 머리를 하고서 용이 마귀를 물고 있는 모습, 귀도. 또 하나는 참도, 이 지금 여기 나온 이순신 장군의 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. 칼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, 그거는 이제 워낙에 조선 장군 이순신이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싸웠다는데, 전립이라는 중국군 사령관, 해군 사령관이 중국 명나라 때 신종한테 보고를 한 거죠. 조선 전투에 참가했으니까, 야, 조선의 장수 이순신이 이렇게 잘 싸우더라 하고 했더니 격려차 8사법 내렸는데 그때 귀도와 참도가 있습니다. 참도는 길었어요. 꽤 길어요. 통일선이. 자, 이것은 그 외에 쌍용금이라고 조선의 고궁박물관에 이제 옛날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없어졌다는 거, 누가 어떻게 가져가 버렸는지 두 자루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순신 장군의 칼, 훌륭한 칼이죠. 또 칼도 좋지만 또 역사적인 우리의 영웅의 칼이니까 더 값어치가 있죠. 그러면 이 칼은 어떤 스타일로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? 여러분 알다시피 1593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. 당시에는 전라자수사였지만 곧 1994년 그 다음에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는데, 삼도수군 통제령은 이제 통영에 있습니다. 거기 계실 때 장군이 태귀량, 이무생이라는 두 도공에서 이 칼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는데, 자, 이게 이제 길이가 날 부분이 한 139, 손잡이 한 60대, 160, 날 부분 137이죠. 130, 손잡이 60이 아주 197, 96, 두 자루금이니까 그렇습니다. 길이가. 혼자서 뽑지도 못해요. 한번 같이 뽑아볼까요? 이렇게 긴 칼을 가지고 장군이 나가서 싸운 기록은 없어요. 통제령에 통제부에 두고서 그물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렸다, 그런 기록이 있는데 굉장히 길죠. 137 길이죠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검신이 굉장히 특이하죠. 일반 금방은 좀 달라요. 여기 혈이 두 개가 들어있고, 이 뒤에는 또 뒤로 약간 무게 중심 맞추기 위해서, 바란스 맞추기 위해서 깎아내고, 여기는 아름다운 모양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여기 글씨를 보면 한번 볼까요? 삼척, 서천, 산화동색, 삼자의 금을 들어 하늘의 고하니 산화가 놀라서 움직이는구나. 이 뒤에는 일휘소탕, 그럼처나 한번 뼈서 휘두르니 천하가 피를 물드는구나 하는 장군의 시가 쓰기도 있고요. 또 여기 말하는 호등이는 이거는 뭐 조선이나 일본이나 같이 쓰는 거죠. 자, 여기 손잡이가 우리가 보면 일본식이단 말이죠.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
X로 매는 건 일본식이다 말이죠. 임난을 거치면서 우리 칼들이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. 그전엔 이걸 내가 쭉 실로 그냥 감았는데 이게 굉장히 미끄럽지 않고 실용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임난을 거치면서 뭐 좋은 점만 받아들여야죠. 검집은 이게 이제 조선 환도의 특징, 조선 환도의 일종인 이것은 조선 왕실에서 쓰는 벼른금이라는 임금이 썼던 금이죠. 조선금은 띠돈이 있습니다. 띠돈. 320 대전 가능한데 이건 지금 워낙 긴 금이라 띠돈을 안 넣었어요. 그러지 않고 이런 껌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 좀 짧았으면 띠돈을 썼겠죠. 그래서 금집은 조선식이다. 금집을 지금 한번 볼게요. 어깨 매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조선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 이제 이 검이 이제 두 자루입니다. 두 자루인데 검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이 스타일이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조선에만 있는 검의 스타일이고. 자, 실제로 사용하려면 실물 크기의 2분의 1 이걸 만들었습니다. 이거 지금 이건 지금 이제 장식 영화 방송에 찍으라고 알루미늄 날을 넣는데 아니면 날 말고 진금 날을 써서 이 크기로 실제로 배기 가능한 충무공 장금을 만들었습니다. 표준 칼을 만들면 표준의 휨도라든지 만들던 이 모양 틀이 있습니다. 그대로 두드려 만들면서 대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뭐 굉장히 긴 칼이죠. 그리고 이왕 만든다고 하면 고정을 해서 제대로 만들죠. 이수신 장군칼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멋대로 만들어 이렇다 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. 물론 뭐 사람이 만드는 걸 100% 똑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고정대로 만들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는 연마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두드리는 단조 과정도 힘들었겠지만 연마도 워낙 긴 거는 이거 하기가 참 힘들어요. 말연마 하기가.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제가 도금을 파는 사람, 외국인 소개한 그래요, 소드 컴퍼니 세일 디렉터 문희환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하고 팔 때도 일본도 가타나식을 내놓죠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말할 때, 야, 뭐 한국은 일본 칼 전부 카피하는 나라 아니냐. 원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백제의 칼을 배워가지고 칼 만드는 걸 백제 망자한테 배웠어요. 백제에서 가르친 거예요. 옛날에 뭐 이때 저랬다는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일본 칼 좋아. 하지만 우리 칼은 또 이래서 좋아. 그래서 팔아먹기 위해서는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일본 칼이 더 수요가 많으니까 만들지만 우리의 조선 전통 칼을 제대로 만들어서 일본 칼 제대로 못지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조선을 대표하는 칼을 뽑아봐라. 누가 뭐 정한 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조선의 대부분의 칼이 환도죠. 환도. 환도에서 예쁘게 발전한 것이 왕실의 벼른금.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계 12년 만에 만들어진 사인금. 사인금이 우리 군에서 대통령이 장군대 때 주는 삼정금도 사인금 일종이죠. 사인금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 충무공 들었습니다. 그래서 충무공은 우리 조선의 영웅이고 한국의 영웅이고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분의 칼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. 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죠. 그다음에 이 긴 칼을 가지고 배기할 사람은 없지만 그렇더라도 검신을 제대로 열처리하고 제대로 벨 수 있는 칼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충무공도 만들고 또 좀 길게만 해가지고 배기 안 하면 실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2분의 1 크기 또는 3분의 2 크기로 두 종류의 충무공들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.